안녕하세요. 친절한 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감사한 말씀, 또 기쁜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투자레터 구독자 수가 5,000명이 넘을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그 공지해 드렸던 대로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이 영상 댓글에다가 그동안에 좀 궁금하셨던 점, 그리고 그동안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일일이 좀 상세하게 못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몇몇 분들 성심성의껏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투자레터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변에다가 널리 입소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레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원래 그전 레터의 제목은 제가 데드캣 바운스를 기다리며 라고 적었었는데 기습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0%로 내리는 바람에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서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레터도 한번 보실게요. 친절한 성기자의 투자 레터 25회입니다. 퍼펙트 스톰, 미국 본격 상륙. 네. 기습 제로금리에도 시장 패닉. 네.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 진입.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네. 제가 오늘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그 약간 블랙스완하고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닥터 루빈이 그 닥터 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닥터 둠 아저씨가 경기를 예측하는데 이제 맞춰서 이제 유명해진 영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비 효과처럼 작은 일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럼 잘 되겠지. 해결될 수 있겠지. 근데 이 작은 것들이 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폭풍처럼 정말 초대형으로 몰려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 자연현상에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 상황에서도 이런 이제 작은 위기들 있잖아요. 작은 위기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큰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자고 하면 이 바로 퍼펙트 스톰이 바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한번 셧다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실 걷잡을 수 없는 퍼펙트 스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는 투자 레터를 쓰기 위해서 외신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정말 영어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예전에는 리세션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설마 리세션이 가겠어?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블룸버그라든지 모든 외신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90% 이상의 확률로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JP 모건이라든지 전문 기관에서도 1분기는 당연하고요. 2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역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FRB도 그렇고 거의 쓸 수 있는 많은 카드들을 다 썼어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죠. 뉴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제 뭐 레스토랑, 바, 카페 다 못 열게 하고 있죠. 그리고 기습적으로 제로금리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응을 했거든요. 이달 들어서만 해도 지금 2번이나 기습적으로 금리를 내렸고 뭐 지원책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원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거죠.
이 싸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앞으로 좋아질 일보다는 나빠질 일이 더 많은데 이렇게까지 많은 정책을 썼는데 만약에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와, 이렇게까지 정책을 썼는데 만약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려.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백신이 개발되는 것만 기다려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우존스가 어떻게 12.94%가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날.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The Fed blessed its mandatory budget cut.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통화정책 바주카,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을 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적 수단들을 그냥 다 터트려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 제롬 아저씨 밀당 좀 하시지. 이렇게 바로 쏴버리면 시장이 기대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이 3월부터 경제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침체라는 게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어차피 한 달 뒤, 두 달 뒤 시간들이 걸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침체가 아닐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3월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는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 나빠질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1분기에 0%대 성장을 할 거라고 내다를 봤어요. 그래서 1분기 GDP 성장률을 0.7%. 네. 미국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요. 경제 성장률이 2%씩 됐었어요. 근데 지금 0%대 성장을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이게 2분기에도 급격하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고 잘하면 3분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침체는 아닌 거죠. 지금 이 상황의 침체가.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더 예측하기 힘들고 더 대응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Novel Global Recession.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리세션이다. 오늘도 그 노벨 경제학자죠. 스티글리츠가 얘기를 하기를 이거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리세션이 될 거다.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스티글리츠 그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실 직격탄을 맞는 거는 일단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 큰 실업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분석들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코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 아니 이렇게 다 문 닫는데 누가 어디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급 체계가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월급제인데 거기는 뭐 주급으로 주기도 하고 2주에 한 번씩 주기도 하고 걔는 또 저축 개념이 우리처럼 막 그렇게 있질 않잖아요. 당장 다음 달 월급 안 나오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내에서 한 53% 정도는 석 달 이상 비상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석 달 정도만 안 나와도 파산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미국 내에서 2달 이상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2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위기와 또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도의 금융위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개인들의 어떤 부채로 인한 파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기업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과거 10년 동안 호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부채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부채는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부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 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선진금융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을 빌리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요. 이 내가 필요한 돈을 구조화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가장 리스크가 작은 거를 선순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중순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은 우리가 에쿼티라고 불러요. 이 에쿼티 같은 경우는 그냥 그야말로 주식이 되는 거죠. 이 주식. 근데 선순위 중에서도 그냥 선순위라고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별로 차차하게 쪼개요. 이게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젊은 용어로는. 그러니까 트리플 B 등급 내에서도 뭐 BBB 뭐 이 중에 또 계속 리스크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등급을 한 10개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중순위로 들어가는 게 PDF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 PDF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금융기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금융기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 이외에 돈을 가지고 있는 LP라고 하거든요. 쩐주들도 여기에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넣는 게 아니라 펀드를 만드는 거죠. 사모로 돈을 모아서 펀딩을 한다. 그래서 사모 대출 펀드고요. PDF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IB 쪽 취재를 하면서 이 PDF의 개념을 처음 접하고 이해가 쉽지가 않았었던 그거 중에 하나가 생소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금융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순위로 가지고 가고 있는 대부분의 형태는 PDF 형태로 가져가요. 근데 이 PDF를 기관 투자자들이 왜 선호를 하느냐? 에쿼티. 이게 부도가 나게 되면 파산이 하게 되면 정말 1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에쿼티보다는 얘가 금리가 높으면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도 이 PDF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뭐 많이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PDF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 중간 구조로 있는 건 대부분 다 PDF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PDF 중에서 이제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가 CLO라는 거죠. CLO. 이 CLO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증서예요. 여기서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대출 채권이 발행돼 준순위 채권이 있잖아요. 얘를 또 담보로 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CLO라는 건데, 이 CLO도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리스키한 투자가 아니에요. 네. 이 CLO 투자도 우리나라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나마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와버리면 이 중순위 채권 CLO가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언제부터 CLO의 반응이 급증을 했냐면은요. 2011년부터 이 CLO의 반응이 급증을 했고요. 지금 2018년까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은 약 6천억 달러 정도의 지금 현재 CLO 발행 물량이 있는 거죠. 네, 이 CLO라는 거는 금융기관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순위 채권에 투자를 했던 CLO에 투자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까지 다 한 번에 망가지는 거거든요.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데 국민연금, 교직원 공제회, 행정교부제회,
경찰공제회 이런 데들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다 노후 자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개인들의 노후 자금하고도 사실 이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여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연쇄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어느 순간 금융 쪽에서 이 지금 현재 실물 경제 리스크가 금융 쪽으로 옮겨가지고 터지는 순간은 정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들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되게 좀 쓴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부울장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황소장을 즐겨왔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 이후에 지금 미국의 불마켓이 얻은 수익률이 351%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이거 고평가다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신고가를 찍는 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한번 터져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어디가 바닥이냐? 과거에는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평균이 한 17.8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5.9배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바닥은 금융위기 당시 고점에서 마이너스 42%였어요.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요, 이제 아무리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이제 뭐 100명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좀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저렇다 보니까, 또 유럽도 저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좋아질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죠. 특히 이제 기준금리까지도 이제 파격적으로 내려서, 우리도 지금 현재 0%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주가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실물이 너무 나빠질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우리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사죠. 네. 개미들은 지금 주구장창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계속 들어옵니다. 한간은 개미 동학운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누가 말을 붙였는데 참 재밌죠. 특히 사랑하는 주식이 이제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인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를 67,000원이었어요. 근데 64,000원으로 조정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전 세계 노트북 PC와 스마트폰 출하량이 역성장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삼성전자 관련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4개 부분을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잘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좋은 건 아니죠. 나머지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핸드폰, 가전제품 이런 애들도 다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전제품 그리고 PC 이런 애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역성장할 걸로 보는 게 노트북 PC인데 마이너스 9%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핸드폰도 지금 상황에서 누가 핸드폰 사겠습니까? 지금 핸드폰도 마이너스 4.9% 역성장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핸드폰 출하량이 올해는 원래 3억 대였었는데 이제 2억 8,500만 대로 하향 조정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반도체에 해당하는 서버 부분인데 전년 대비 약 3%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전이 지금 4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무리한 매수를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일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삼정이 전저점은 안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저점이 45,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봤을 때 전저점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천을 하는 거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가 그나마 타격을 덜 받으니까 오롯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투자처로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상황이 사실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불확실한데, 사실 오늘도 거의 저점에 다가갔죠. 코스피 지수가요. 요즘 투자레터에서는 제가 좋은 얘기를 전해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든 거나 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전략을 굉장히 단계적으로 다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또 개별 종목 싸다고 죽죽 판다,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뭐 부자는 위기 때 태어난다. 당연히 부자는 위기 때 태어나죠.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많은 분들이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기가 초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초입에. 우리가 기회를 잡는 거는 좋아요. 근데 기회를 잡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네, 여러분. 정말 투자레터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